자, 이번에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관련 제도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제도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 저녁 있는 삶을 위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인데요. 이외에도 연차 유급 휴가 산정 시에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이 허용이 되는데 여러 제도들이 있으니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일을 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지만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법 개정을 통해서 그 기간이 단축돼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허용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래도 이 출산 장려 때문인지 요즘 육아나 임신에 대한 배려라든지 또 관련 제도도 많이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출산율 저하의 어떤 그런 원인들이 아마도 예.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한 방면에서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거 좋은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육아휴직 인정을 하는 근속기간 변경뿐만이 아니라 출산 육아 관련해서 회사 지원도 변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출산 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인데요.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가 육아휴직 복귀 후에 30일 이상 계속 고용이 되지 않더라도 그 사유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자발적인 어떤 이런 퇴사의 경우에는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서 자진 퇴사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지원금을 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 근로자 입장에선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런데 이 여성 근로자만을 위한 이 육아휴직 이런 거 말고도 또 네. 남자분들, 아빠들을 위한 육아 근로도 많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아빠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도 또 이제 있는데요. 이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가 조건 없이 200만 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현재는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만 20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150만 원이 지급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200만 원으로 이제 인상이 된다는 거, 조건 없이 인상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요, 이 근로시간 단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이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상 138건을 소개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이제 책자를 지난 6월 28일에 발간을 했는데요. 네. 이것에 따르면 이제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 또 국가 공공기관 노동자는 일주일 동안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과 휴일 근로를 포함해서 52시간 이내로 이제 제한이 되게 됩니다. 아울러서 18세 미만인 연소 근로자의 노동 시간도 일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 그 6개월의 어떤 그런 시정 기간이 또 부여가 되기 때문에 또 노동자 소득 감소, 중소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요즘 이 근로시간 단축이 뭐 신문 뉴스 할 것 없이 가장 뜨거운 이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근로자 입장뿐만 아니라 회사의 입장도 생각을 해서 이게 유예 기간, 그러니까 시정 기간이 6개월 정도 준비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 또 중소기업,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이제 준비를 하면서 시정 기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아마도 이제 이걸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저녁에 있는 삶 기대를 또 해보기도 합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게 좀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예전만 해도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자리 잡기까지는 또 시간이 그만큼 또 많이 필요했거든요. 걸렸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도 전해주신다고요? 네, 이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 또 대폭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네. 기존에는 성장 유망 업종의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 이상을 채용해야지만 이게 지원이 됐었는데요. 6월부터는 일부 유해 업종을 제외하면 모든 이 5인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인 미만 기업은 1명,
또 30인에서 99인까지의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원 금액도 연간 667만 원이었는데 900만 원으로 또 대폭 확대가 된다고 하는 것도 또 기업주 입장에서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가운 소식인데요. 회사 말고 이 청년 구직자나 근로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네, 이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만 15세에서 34세의 이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역시 대폭 강화가 됐다고 합니다. 네.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 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추가해서 6월부터는 3년형을 신설을 해가지고 청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직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거나 또 일반 고등학교의 비진학 직업교육 위탁과정 1년 과정을 수강을 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에 한 사람당 이 300만 원의 취업 장려금을 주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예, 오늘 쏠쏠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 좀 기억을 하실지가 걱정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내용인지 더 자세히 궁금하다, 더 알고 싶다, 또 다른 정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6월 말에 책자로 발행을 하기도 했는데 뭐 이제 일반적으로는 웹사이트를 이제 보시면 되니까 기획재정부가 7월 13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웹사이트를 별도로 오픈했습니다. 지금 아마 자막에 흐르고 있는 이 웹사이트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키워드별로 검색이 가능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클릭을 하셔서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 나의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살펴보셔서 이 모든 정보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꼭 이용을 해보시고요. 또 여기에 추가해서 또 여성 취업자분들을 위한 소식도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할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성 취업자분들을 위한 지원들, 교육들 어떤 것이 있나 또 이제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다 보니까 네. 서울시에서 우리 청년 여성들을 위한 공연기획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 공연기획 전문가요? 네, 관심 있는 맞습니다.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청년 여성들은 또 이제 문화라든가 콘텐츠에 그러니까요. 관심이 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만 18세에서 39세의 청년 여성 100명을 공연 기획, 또 마이스 맞춤 교육을 통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을 하고 또 취업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마이스 산업이라는 거는 앞 글자를 그대로 따서 MICE. 그래서 이제 기업 회의, 미팅, 그다음에 포상 관광, 인센티브, 또 이제 컨벤션. 예. 그래서 국제 회의 컨벤션에 C를 따고 또 이제 전시회에 이제 엑스비션을 따가지고 마이스 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마트 콘텐츠, 또 회계, 공연 기획 등의 전문가로 양성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청년 여성 원더풀이 뭐냐면 원하는 더 좋은 일자리 풀. 그래서 원더풀 캠프를 여성 능력 개발원 주관으로 올해 처음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정보를 클릭하셔서 검색해 보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10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럼 교육 과정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 취업 교육부터 취업 컨설팅 또 3개월간의 기업 실습까지 아주 원스톱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취업 교육은 송파형 마이스 아카데미 과정, 또 스마트 콘텐츠 크리에이터 과정, 또 클라우드 기반의 구글 독스 활용, ERP 회계 전문가 양성 과정, 또 공연 기획자 양성 과정 4개 분야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전문 교육기관에서 총 200시간의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 이 교육을 또 수료를 하게 되면 과정별 이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실질적으로 취업까지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전일제 인턴 형태의 기업 실습을 또 3개월 동안 진행을 하고 이 지원 기업에는요, 또 실습 기간에 매월 60만 원의 지원금을 또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적어도 이 교육 수료자의 50%가 지속적인 일자리를 갖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참여를 원하는 청년 여성이라면 교육기관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 그리고 면접으로 최종 선발을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기관의 위치 파악하시고 전화번호 메모하셨다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기반으로 해서 연락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쏙쏙 정말 멋진 정보들만 저한테 전해주셨는데요. 자, 저희가 여기서 또 보내드릴 수가 없죠. 저희가 매주 금요일에 찾아오는 여성 취업 고민 해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왔는지 한번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아직 신입사원인지라 여전히 실수를 하는데요. 특히 직장 안에서 신입사원에게 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금기 사항이 궁금합니다. 이것만은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이요.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제 잘못이 아닌데도 무조건 참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신임이라는 게 이렇게 억울한 위치인가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공감이 됩니다. 처음에는요, 정말 억울한 것도 많고 또 어디까지 이거를 조심해야 될지 몰라서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네, 신입사원 중에 뭐 이런 고민 가지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죠. 예. 어느 때 나서야 되고, 소위 여기서도 밀당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신입사원들의 커뮤니케이션 금기사항 한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변명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 끝에 토를 달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네, 비슷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되도록 이제 변명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얘기가 끝나면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 상황에 아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한테 공을 또 넘기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 잘못 아니더라도 일단은 듣고 난 다음에 조치를 해라. 그다음에 말 끝에 토를 다는 거. 이런 경우에도 상사나 선배 입장에서는 네. 아니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다 듣고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안함이나 죄송함은 확실하게 반드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예, 특히나 이제 신입이라는 게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잦다고 그랬는데, 실수에 처하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조금 이제 요령이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제가 만난 또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미안하고 죄송한데, 어찌 할 줄을 몰라서 얼굴 표정으로도 안 보이고, 태도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더 안 좋은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네, 저도 변명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이렇게 좀 일단 그 상황이 너무 억울하지 않는 이상은 사과를 확실히 하는 게 맞습니다. 가장 좀 빠른 해결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토달지 않으려면 저는 10글자를 넘지 말아라 합니다. 죄송합니다. 신용하겠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뭐 뭔가 화가 나거나 윗사람이 그랬을 때 같이 이제 거기서 맞대응을 하게 되면 서로가 또 조직의 분위기도 좋지 않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토달지 말고 우선적으로는 이제 죄송하다 미안하다라는 거 확실하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그 사실 이제 선배가 그때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화를 낸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굳이 예. 이게 지금 내가 혼나야 될 상황이 아닌데도 네, 예. 화풀이의 대상이 되는 기분. 예, 그런 거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네. 선배들의 모습.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동료가 나에게 좀 비꼬는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게 이제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에게는 나는 굉장히 불쾌하다 이런 거부 의사를 확실하게 또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우르르 있는 데서 하시다 보면 또 안 좋아질 수가 그럼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도 1대1 대면이 제일 좋은데 어떻게 보면 직설적으로 말해줘야지 알아듣는 이제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살짝 직설적으로 해도 좋지만 대부분 메시지 전달에는 단호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말하는 방식은 아주 부드럽게 하는 것이 원만하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성 구직자들을 위한 멘토 전미옥 중부대학교 교수님과 함께 여성 취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또 고민 상담까지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도 고생해 주신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